은퇴 후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노후 생활이 청춘으로 되살아난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은 편하게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단 한 가지를 바꿔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한마디 말을 놓치면 내일의 당신이 아쉬워할지도 모릅니다. 은퇴. 그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설렘? 불안? 아니면 막막함? 복잡한 생각이 들 겁니다. 누구나 언젠가 맞이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지만 그 이후의 삶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죠. 창밖을 보며 내가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잠깐 스쳐가듯 생각해 본 적 50대라면 최소한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어느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고민하던 그때의 느낌 기억나세요? 퇴직금 통장을 열어보며 잠시 웃었다가 몇 달 뒤 텅 빈 잔고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도 떠오르죠.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은퇴 후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노후 생활이 보람 있게 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대표적인 실제 사례 6개를 통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팁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바로 그 기회,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각각의 사례를 소개하기 전에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는 B씨의 하루 생활. 은퇴 후 삶이 어떤 모습일지 첫 사례를 꺼내기 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B씨는 59세에 공기업에서 퇴직했습니다. 그는 늘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던 시절이라는 말을 하며 옛날을 떠올렸죠. 퇴직금은 있었지만 딱히 계획은 없었어요. 뭐든 되겠지라며 느슨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수입은 없으니 통장 잔고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했죠.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미치는 거 아냐? 어느 날인가부터 아내의 눈치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씨는 주머니에 1만 원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노인 무료 지하철을 타고 노인들의 명소라는 탑골 공원으로 가봤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정치 이야기로 토론하는 사람들, 내기장기를 두며 시끌벅적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빵을 사서 먹으며 공원 내 여기저기를 다녀보았습니다. 주변엔 산책하는 사람들도 웃으며 지나갔지만 B씨는 그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그곳에서도 B씨는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 날도 있었어요. 인천공항이 새로운 명소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공항 로비를 배회하며 떠나는 비행기를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점심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딜 가는 걸까? 난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생각에도 빠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 만날지도 몰라 더 한적한 곳, 구석진 곳으로 가서 있기도 했습니다. 공항의 떠들썩한 소음 속에서 B씨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지만 B씨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도 그냥이라며 고개를 숙이고 얼버무리고 말았죠. 그의 아내는 남편이 매일 나가는데 눈빛은 점점 죽어가는 것 같다며 한숨 쉬었어요. 영문을 모르는 아들은 아빠가 공항에서 사진 찍어 보냈는데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은퇴 후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는 50에서 60대의 35%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B 씨는 방황하며 하루를 때웠지만 그 하루하루가 그를 더 깊은 늪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B 씨 또한 젊었을 때 동료들과 우스갯소리로 탑골 공원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이 그런 처지가 될지는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도 있어요. 57세에 퇴직한 66세의 지 씨는 무료 지하철을 타고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이 하루 일과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잠이 들어 결국 집에 가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떠돌다 길에서 쓰러진 줄 알았다며 울었죠. 또 60세의 D 씨는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다 건강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런 사태를 막는 방법은 뭘까요? 하루하루 목적 있는 삶을 정하시면 됩니다. 하루 1만 원이 있다면 공원을 배회하기보다 그 돈으로 동네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어보세요. 그동안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책도 읽고 독후감도 써보십시오. 그리고 독후감을 SNS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하시면 더 큰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점심은 저렴한 구내 식당에서 해결하고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피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친교를 맺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몸이 뻐근하면 주변 산책이나 공원 운동기구로 몸을 푸시면서 근력도 유지하면 건강도 좋아질 것입니다. 탑골공원 벤치 대신 꽃밭 옆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산책해 보세요. 집에 돌아와 아내와 오늘 이런 책 읽었어라고 이야기 나누는 그 순간 잃었던 따뜻함이 돌아올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걸 느끼시는데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과거에 머무는 삶을 사는 CC의 이야기. 먼저 과거에 시선이 머무는 삶에 빠져버린 CC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CC는 57세에 대학 졸업 후 입사했던 대기업을 명예퇴직했습니다. 그 후로 CC의 일상은 예전 동료들과의 술자리로 채워졌습니다. 옛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과 만나 술을 마시며 후배들 험담이나 하고 다음날 출근 부담이 없으니 밤 늦게까지 과음했죠. 아침엔 술에 취해 늦게 일어나고 또 점심이나 저녁에 같은 패턴을 반복했어요. 남편이 술만 마셔요. 예전 다니던 회사 얘기만 하면서 그의 아내는 주변에 이렇게 하소연했대요. 소위 라떼 스타일이 된 겁니다. 그러다 몇 년 지나 건강이 나빠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간경변 초기 진단을 받았죠. 의사는 술을 줄였더라면이라며 안타까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결국 CC는 병원 신세를 지며 하는 일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60세에 퇴직한 P씨도 비슷했어요.
옛 동료들과 술자리를 즐기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을 절단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의 딸은 아빠가 과거만 붙잡고 있다가 이렇게 됐다고 울먹였어요. 통계로는 은퇴 후 과음하는 5,060대 남성의 30%가 건강 문제로 입원한다고 해요. 이런 사태를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머무르지 마세요. 술자리 대신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동네 공원에서 걷기 모임에 가입하거나 사진 찍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술값 2만 원을 모으면 한 달에 60만 원, 1년이면 720만 원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낭비로 끝난 꿈, 골프에 빠진 제이 씨. 두 번째는 골프에 빠져 낭비로 끝난 제이 씨 이야기입니다. 제이 씨는 직장 다니며 골프에 취미를 붙였고 56세에 은퇴하며 퇴직금으로 목돈을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쥐어본 적이 없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이라 생각하니 뿌듯했죠. 이제 마음껏 골프나 치자 라는 생각에 골프 친구들과 어울렸죠. 일주일에 2~3번 필드에 나가고 일본, 태국으로 해외 원정 골프도 다녔어요. 남는 시간엔 스크린 골프장에서 놀며 회원들과 술을 마셨죠. 그렇게 수입이 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골프를 즐겼으니 많던 돈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퇴직금이 바닥났어요. 그래도 골프는 끊을 수 없어 조금만 더 즐기자고 마음먹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골프를 치다가 결국 집을 팔고 교회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전세살이하며 골프채는 창고에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제이 씨의 부인은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듣지 않고 골프에 너무 빠져서 가정이 무너졌다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유사 사례도 많아요. 58세에 퇴직한 K 씨는 낚시에 푹 빠져 배까지 샀지만 돈이 떨어져 배를 팔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통계로는 은퇴 후 과소비로 재정난을 겪는 사람이 25%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취미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선 수입이 없으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취미는 다른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계속 골프를 치고 싶다면 2주에 1회 등 횟수를 줄이면서 비용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크린 골프와 필드 골프를 섞어 저렴하게 즐기는 거예요. 또 남는 시간을 가족과 보내거나 봉사활동에 써보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K씨의 학업 여정. 세 번째는 미래를 바라본 K씨의 이야기입니다. K씨는 57세에 은행 지점장으로 명예퇴직했습니다.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서 37년 동안 천직으로 여기고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차마 승승장구했지만 학업을 계속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죠. 학벌 때문에 승진에서 밀렸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런저런 마름의 대학에 대한 갈망이 늘 남아 있었어요. 은퇴 후 K씨는 바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 다음 주부터 매일 아침 출근하듯 기상했어요. 밥을 먹고 정장으로 차려입고 운동도 할 겸 걸어서 집에서 4km 떨어진 공공도서관으로 갔죠.
백팩엔 노트북, 이어폰, 교재, 필기도구를 챙겼어요. 물론 안경도 빼먹지 않았죠. 도서관에선 1시간 공부 후 10분 산책을 하며 근무하는 것처럼 8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해결했어요. 그는 방송통신대에 자신이 몸담았던 금융 관련 학과에 등록해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퇴근할 때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1시간 정도 운동도 했습니다. 집에선 아내와 대화하며 TV를 보는 등 은행에 다닐 때와 다를 바 없이 생활했습니다. 물론 덕분에 다른 약속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고, 그래서 술자리도 거의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방통대 졸업 후 학업을 계속해서 사이버대에서 석사를, 일반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학위 취득 후 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만약에 60이 넘어서 학위를 딴 모범 사례이기에 초빙된 것이죠. 그는 학교에서 강의를 맡았고 학생들에게 인기 강사가 됐습니다. 장기간의 실무 경험 덕분에 현장감 있는 강의를 한 덕분이었죠. 그리고 그런 경력 때문에 공공기관 자문역으로 위촉돼 수입도 올렸어요. 이제 73세인 K씨는 웃으며 사는 게 재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며 기뻐했죠. 비슷한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59세에 퇴직한 L씨는 도서관에서 독학과 국가 비용을 지원받는 강의를 통해 코딩을 배워 65세에 앱 개발자로 재취업했습니다. 통계로는 은퇴 후 학습을 시작한 50대의 20%가 새 경력을 쌓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따라할 팁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시선을 미래를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일과를 만들고 배움에 도전하세요. 예를 들어 도서관 등에서 무료 강의를 듣거나 온라인 강의를 등록해 보세요. 단 한 걸음만 더 가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질 겁니다. 네 번째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 적응을 통해 이룬 아씨의 골프장 인생. 네 번째는 현실을 받아들인 아씨예요. 아씨는 직장 다닐 때 골프를 아마추어 상위 수준으로 골프를 잘 쳤습니다. 그리고 56세에 명예퇴직했어요. 막연히 스크린 골프장을 차리겠다는 꿈이 있었죠. 은퇴 후 그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스크린 골프장에 매일 갔어요. 최고 수준의 골프 실력과 넉넉한 인심으로 회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R씨는 사장에게 코치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할게요라며 고용을 부탁했습니다. 금융기관 간부 출신이었지만 현실에 맞추어 자신을 낮춘 것이죠. 사장은 R씨를 잘 아는 사이라 흔쾌히 받아들였죠. R씨는 스크린 골프장에 근무하며 필드 코치도 하면서 회원들과 공짜 라운딩도 즐겼어요. 그러다 사장이 사업을 확장하며 새 지점을 열게 되었고 R씨에게 운영을 맡아달라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이익 배분으로 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입을 올리며 좋아하는 골프도 계속 쳤죠. 사장은 나중에 지점을 처분하게 되면 R씨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R씨의 아들은 아빠가 지점장 타이틀을 내려놓고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다고 축하해줬다고 합니다. 유사 사례도 있어요. 57세에 퇴직한 M씨는
카페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지점 매니저가 됐어요. 은퇴 후 현실적 직업을 택한 30% 정도가 안정적 수입을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본받을 팁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몸값을 현실에 맞춰 낮추세요. 성공의 비결은 별것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를 얼마나 빨리 인식하느냐가 아닐까요? 좋아하는 일을 작은 일자리로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요리가 취미이면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운동을 좋아하면 체육관 스태프로 일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포기한다면 그건 남들에게만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5번째는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잃은 외로움 때문에 때늦게 후회하는 H씨. 5번째 사례는 관계를 잃은 H씨예요. H씨는 58세의 중소기업 임원으로 퇴직했어요. 직장 다닐 땐 바빠서 가족, 친구와 시간을 못 보냈죠. 은퇴 후 이제 좀 쉬자며 집에서 TV나 넷플릭스 등을 보며 지냈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아내와 대화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졌죠. 몇 년 지나 H씨는 외롭다는 느낌에 빠졌습니다. 옛날엔 사람들이 나를 찾았는데라며 한탄했죠. 그의 아내는 남편이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외로워 보인다고 했어요. 은퇴 후 사회적 관계를 잃은 40%가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례도 있어요. 60세에 퇴직한 S씨는 가족과 소원해져 이혼까지 갔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관계를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챙기세요. 은퇴 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와 연락을 유지하세요. 만나기 어려우면 카톡 등 SNS 활동이라도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자식과 통화하거나 오랜만이라 쑥스럽더라도 동창회에도 나가보세요.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시죠?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은퇴 후 생활은 당신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 은퇴 후에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는 5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C씨는 과거에 매달려 건강을 잃었고 J씨는 절제하지 못하는 취미로 재정을 망쳤죠. 반면 K씨는 미래를 보며 새 경력을 쌓았고 R씨는 현실에 맞춰 보람을 찾았어요. 그러나 H씨는 인간관계를 잃고 외로움에 빠졌죠. 그리고 탑골 공원과 인천국제공항을 배회하는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결국 은퇴 후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거를 보면 후회만 쌓이고 낭비에 빠지면 빈털터리가 되죠. 하지만 미래를 보거나 현실에 맞추면 새 삶이 열리고 관계를 챙기면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남은 여생을 결정짓게 됩니다. 40대, 50대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부활해서 미래를 향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시선만 바꾸면 됩니다. 이 영상으로 깨달음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에 내가 바꿀 시선을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